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자, 이때가 제일 살아있는 게 느껴지죠. 실제로 코딩 들어갈 때. 아까도 설명했는데 우리가 만들 건 요거라 그랬죠. 사용자들이 입력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브라우저 상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거를 띄워줄 건데, 이 띄우려면 웹서버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웹서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웹서버 만드는 거는 지난번에 블록체인 서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지난주에 한 게 챕터 4였죠. 여기에 제 깃허브에 올려놨는데, 얘를 주차별로 내용을 분리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하기 좀 좋지 않을까, 이 꼰대 정신을 발휘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는 렉처 5로 갈 거니까 제가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페이스트.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까? 5번째 강좌고, 원래 서버 이렇게 쓸까요? 원래 UI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그럼 그대로 복사해 왔으니까 가상화면도 뭐 똑같아요, 지난주랑.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CD. 글자가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동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좀 커질래나? 가상환경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렉처에 05 여기로 왔으니까 이동한 다음에 뭐가 있나 보니까 venv도 같이 카피가 됐죠. venv bin 디베이트가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만든 건 요 마이닝 서버죠. 마이닝 서버 대신에 우리는 원래 서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까요? 마이닝이라고 짓지 말고, 고민되네. 이름 질 때가 항상 고민되죠. 이름 짓는 게 항상 고민인데, 나중에 원래 서버랑 요 마이닝 서버랑 아예 분리를 할 거니까 조금 그때를 생각해서 아예 폴더를 따로 만들게요. 요 안에 여기에 폴더를 원래 서버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요 원래 서버를 나중에 카피해서 아예 다른 서버로 꺼낼 수 있게 좀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원래 서버에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원래시란 여기에 원래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원래시라는 걸 만들고 요 안에 필요한 것들을 써 넣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서버가 되는 거죠. 원래 서버가. 원래 서버 밑에 원래시란 폴더가 있는데 요게 실제 서버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폴더를 몇 개 만들어야 되겠죠. 스태틱 파일들을 모아놓을 스태틱 폴더 하나 필요하고요. 얘가 여기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템플릿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HTML 파일 모아놓을 거 S가 꼭 붙어야 됩니다. 이거 오타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템플릿 폴더 만들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유틸스 폴더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뷰 파일들도 좀 모아 놓을게요. 뷰스라는 폴더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닛이 있어야 되겠죠. 이닛이라는 파일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 자체를 이닛 시킬 거, 이닛 점 파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크릿 파일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시크릿 점 파일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고, 이게 맨 처음에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설정 파일 설정 내용들을 요 원래 서버에
설정 내용들을 모아놓을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config.py라고 이름을 지었었죠. .py 이렇게 하나 만들고 뭐부터 할까요? config.py부터 먼저 해볼까요? 작업을. config 파일에서 할 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같이 한번 쳐볼게요. 필요한 패키지가 OS라는 패키지가 하나 필요해서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from 원래시죠. 우리가 원래 secret에서 비밀번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csrf 토큰 secre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죠. 얘를 써줘야 임포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비밀번호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git ignore 파일에서 나중에 설명해도 되겠네.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네, 얘를 임포트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베이스 dir이 있어야 돼요. 원래 현재 작업 경로를 절대 경로로 적어줘야 되는데 절대 경로 찾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OS 패키지의 힘을 빌려서 베이스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는 os.path 디렉토리 네임 좀 알려줘. 어떤 디렉토리?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의 디렉토리. config 요 파일이 있는 작업 디렉토리를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디렉토리가 문자열로 날라오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되니까 이제 플라스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정해놨어요. SQLite, SQLR, 개미 데이터베이스, URI 그래서 적어주겠습니다. F 스트링으로 쓸까요? 그냥 F 스트링보단 이게 좀 더 직관적이겠네요. 지난주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SQLite 슬래시 3개 얘는 파일로 관리하니까 그래서 요 안에 중괄호 안에 들어갈 거는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os 다시 path join join은 합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base dir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원래.db라고 할게요. 원래.db라는 요게 현재 파일의 경로가 나올 건데 이 경로 밑에 원래.db라는 거를 붙여줘. 네, 파일 이름으로 붙여줘. 이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써줬죠. SQL 케미 트랙 모디피케이션 얘는 꺼놓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주구장창 엄청나게 일이 발생할 건데 발생하는 거를 다 트래킹 하지 마. 이거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우리가 모르죠. 우리 DB 전문가도 아닌데 잘 모르니까 끕시다. 그리고 시크릿 키 시크릿 키는 아까 임포트에서 쓴 거 요거를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밀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 최소 몇 자리 이상 뭐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최소 길이를 설정 파일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미니멈 length of 패스워드 저는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현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자, 설정, 내가 서버를 돌리는데 컨피규레이션 설정에 필요한 정보들은 일단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init을 해야 되겠죠. 요 wallet이라는 디렉토리를 저걸 해야 되겠죠. 할 거를 뭘 쓸까요? init 여기서 쓸까요? 그냥 그냥 쓰죠 뭐. 여기서 쓰려면 필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임포트 해야 될 게 임포트부터 이렇게 할게. 임포트 OS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플라스크에서, 왜냐면 플라스크 서버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플라스크 클래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db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죠. 그럼 플라스크 마이그레이트에서 임포트 마이그레이트라는 클래스를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from SQL 알케미 써야 되니까 플라스크 SQL 알케미에서 SQL 알케미 클래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 플라스크에서 로그인을 체크해주는 뭐 패키지가 있는데 일단은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한번 임포트는 해놓을게요. 로그인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의 WTF 밑에 CSR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코딩하면서 설명할게요. CSRF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웹 환경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 켜놓고 뭐 자료를 보내고 받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중간에 막 해커들이 막 바꾸거든요. 야, 100원 보내, 네, 뭐 홍길동한테 보내, 우리 와이프한테 보내 이랬는데 뭐 해커한테 보내게 만든다든가 글자를, 그 정보를 조작하는 공격을 CSRF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뭐 이거를 직접 구현해도 되는데 여기 플라스크에서 다 알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면 워낙 이게 공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from 또 월렛에서 config 내용 써야 되죠. 이거를 임포트하고 이제 3개의 객체를 만들면 되죠. 마이그레이트 객체, 마이그레이트 클래스 아까 가져왔으니까 객체 생성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CSRF 요거를 관리해줄 CSRF 프로텍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객체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SQL 알케미 객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인 매니저를 초기화 해야 돼요. 이니셜라이즈. 얘는 이름을, 객체를 만들려면 이렇게 쓰면 되죠. 예, 객체 생성되죠. 어딘가에 저장해 줘야 되니까 이름을 뭐라고 줄까요? 로그인 매니저 이렇게 써줄까요? 이렇게 써주고, 예, 플라스크에서 저거죠. 약속이죠. 약속인데 이렇게 만들라고 써놓죠. 템플릿 폴더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def 약속은 이거예요. create app, 그 다음에 요 안에 초기화할 내용, 앱을 이제 우리가 플라스크 앱이죠. 플라스크 서버니까 얘 자체가 서버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작동시킬지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템플릿 폴더를 템플릿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서 해주는데, 근데 수동으로 해줘도 돼요. 수동으로 해주는 거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템플릿 폴더 우리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보면은 os.path.join 해서 우리 config 파일에 요게 있었죠. base dir 여기 밑에 템플릿라는 폴더가 있는데 요걸로 쓸게 해서 경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플라스크 얘를 만들어야 되겠죠.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객체 생성을 하겠습니다. 객체 생성은 앱을 플라스크 생성을 하는데 얘는 네임은 현재 config 네임 그대로 쓸 거고요. 그러면 요게 들어가는 거죠. 월렛이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템플릿 폴더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여러분들이 지정하고 싶은데 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학습 차원에서 저는 요 서버 밑에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작동을 할 건데 이렇게 사용자가 마음대로 요걸 여기서 만든 거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실습 차원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거기에 config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는 config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 파일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 임포트 했으니까 from 파일이란 게 있습니다. from object 임포트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오브젝트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얘를 넣어주면 되죠. config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매니저 얘를 초기화 하겠습니다. init에서 앱 내가 만든 앱 플라스크 객체를 집어넣어주면 로그인 같은 것들을 나중에 기능을 확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구현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로그인 매니저도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CSRF 나중에 쓸 겁니다. CSRF 객체를 만들었죠. CSRF 프로텍션 CSRF 공격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돌릴 저거가 되는 거죠. 그 객체 우리 여기서 만들었죠. 얘를 초기화 앱이라는 플라스크 객체를 넣어주면 CSRF 프로텍션 방어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런 다음에 db.init 데이터베이스도 초기화해야 되겠죠. 앱으로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트 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 그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걸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들어 놨죠. 편하죠. init 앱 그래서 앱 들어가고요. 플라스크 객체 넣어주라고 하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QL 알케미 객체 넣어주라고 하고 넣어주면 되죠. 여기 db로 만들었으니까 db 넣어주면 되겠죠. db 그 다음에 렌더 에즈 배치는 true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쭉 뭐 변경이 생겼을 때 에러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복사해서 한꺼번에 다시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면 되나요? 뷰를 임포트 할 건데 여기는 from 월렛에서 블루프린트를 만들 거라서 뷰스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 디렉토리 있죠. 여기에서 임포트를 몇 개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족족이 쭉쭉 임포트를 여기다가 해줄 겁니다. 임포트를 일단은 비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앱에다가 블루프린트를 임포트 해주면 되겠죠. 레지스터 블루프린트에서 여기에 블루프린트로 등록해 줄 거예요. 여기는 블루프린트 뷰 파일들을 임포트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모델을 또 임포트 해놔야 되겠죠. 모델 임포트, 우리 여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모델을 나중에 만들 건데 임포트를 해줘야 어떤 모델이 있는지 알아들을 테니까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여 놓겠습니다. 모델스. 모델이 지금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공사를 한번 한 다음에 우리 필요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모델. 그러면 여기에 마이닝 아니고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모델이란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모델. 모델을 만들 건데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 임포트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까요? 모델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유저가 필요하죠. 사용자. 그러면 db가 필요하니까 from 필요한 거는 올렛에 임포트 db 데이터베이스 임포트하고 이거는 그냥 쓰세요. 플라스크 로그인에 임포트해서 유저 믹스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쓰세요. 사용자 로그인에 관련된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때 로그인이나 뭐 사용자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중 상속받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쓰세요. 예, 그냥 쓰는 걸로 일단 크게 의심하지 않고 db에 모델이라는 거를 집어넣고 유저 믹스인 같이 두 개를 상속받겠습니다. 상속받아서 사용자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 정보를 하려면 일단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또 뭐 있었죠? 뭐 이름, 뭐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쭉 써볼게요. 일단 아이디는 있어야 되죠. 고유값.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칼럼을 만들고 db 자료형은 인티저. 그 다음에 얘는 프라이머리 키로 쓸 거예요. true.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db.column. 유저 아이디는 문자열이겠죠. string. 아이디를 길게 쓸 사람도 있으니까 뭐 100글자까지 허용해 줄까요?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르러블은 false. 이게 데이터 값이 없으면 에러 나게.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있어야 되겠죠. 패스워드는 문자열일 테니까 여유있게 100글자까지. 그 다음에 패스워드 오타가 있네요. 패스워드도 널러블이 있으면 안되죠. 패스워드는 반드시 써야 되니까 복사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패스워드 있어야 되고 이메일 있어야 돼요. 나중에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까먹었을 때 이메일로 바꾸는 안내를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이메일은 문자열이겠죠? 얘도 100글자 할까요? 그래서 널러블 펄스 이메일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모바일 폰, 스마트폰, 모바일 한 줄 만들 건데 db.string 전화번호도 문자열로 받을게요. 얘는 전화번호 아무리 길어도 뭐 20글자면 되겠죠? 얘도 널러블 펄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름도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 이름. 네임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몇 글자나 되려나? 이름은 10글자만 해줄까요?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디가 언제 생성됐는지, 생성된 날짜를 좀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db. 자료형은 db. datetime 이란 게 있어요. 파이썬에서 datetime 패키지가 있죠. 거기서 그걸로 불러가다가 얘로 입력하면 바로 입력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널러블, 널러블은 뭐로 할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널러블 트루. 요거 때문에 혹시 또 에러 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값 없어도 돌아가게 업데이트 데이트가 필요하겠죠. 사용자를 관리하려면 데이트 타임 널러브, 계속 이렇게 붙어. 얘는 그냥 널러블 트루 없어도 되게.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하고 블록체인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생성이 되면 그 사용자한테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 공개 키하고 비밀 키하고 그 다음에 지갑 주소를 만들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알려주고 서버에 저장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 비밀키 다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갖고 있어도 되는데, 갖고 있으려면 해시 암호화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정석으로 만들려면 비밀키, 공개키, 블록체인 주소, 그러니까 지갑 주소 만든 다음에 리턴 해줘야 돼요, 사용자한테. 그래서 니꺼 비밀키, 공개키하고 지갑 주소 이거야, 어딘가에 좀 복사해서 반드시 저장해 놓고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나, 경고 메시지 하나 띄워준 다음에 나는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실습 목적상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쓰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DB에 저장해서 일단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프라이빗 키는 얘는 스트링으로 갖고 있게, 문자열이겠죠. 프라이빗 키 300글자까지 널러블 트루. 그 다음에 퍼블릭 키, 공개 키도 있어요. 요 UI 다 끝나면 이거 만드는 거 같이 백엔드 코딩 같이 할 겁니다. 얘도 똑같이. 그 다음에 블록체인 어드레스도 있는데 얘도 똑같이 쓸게요. 얘가 지갑 주소가 되는 거예요. 지갑 주소. 자기 지갑 주소.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일래나? 여러분들이 다 보여야 편하겠죠. 자,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임포트 하면, 이닛에서 임포트 하면 얘를 들고 오겠죠. 들고 올 테고, 갖고 있을 테고, 그런 다음에 뷰를 만들어 볼까요? 뷰. 뷰스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뷰스에 메인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뷰.
처음에 왔을 때 메인 화면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서버를 만약에 실행시켰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라우팅을 가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라우팅별로 해줘야 되는 일들을 써주는 게 뷰라고 그랬죠. 뷰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에 그래서 이름을 메인 뷰라고 줄게요. 썸파이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뭘 할 거냐면 플라스크에서 필요한 게 여러 개가 필요할 건데 일단은 블루프린트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만 일단 넣어줘도 되겠네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를 넣어줘야 되겠죠. from 월렛에 모델이란 게 우리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얘죠. 얘를 유저를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블루프린트 객체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어딘가에 저장해둬야 되니까 bp 이렇게 해서 여기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의 이름은 나중에 HTML에서 얘를 호출할 때 쓸 이름이에요. 그래서 메인 이렇게 쳐줄게요.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객체의 이름은 관습적으로 현재 파일의 이름, 요 파일의 이름이죠. 요 파일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URL 프리픽스는 루트로 왔을 때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필요한 거는 bp.route 경로가 그냥 메인의 메인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루트의 루트로 왔을 때는 메소드는 get으로 오겠죠. get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이름을 홈이라고 해줄까요? 홈. 원래 여기랑 같이 쓰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쓰긴 써줘야 되죠. 그냥 홈이라고 붙이죠. 홈하면. 그래서 얘는 메인 화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렌더 템플릿 해줄게요. 뭐를 리턴을 해줄 거냐면 리턴 렌더 템플릿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니까 렌더 템플릿을 임포트하고 어떤 파일을 보낼 거냐면 index.html 얘를 보낼게요. 그러면 여기 템플릿 폴더 안에 index.html이 있어야 되겠죠. 얘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내줄 거니까 여기서 파일 index. 이렇게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근데 index.html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느낌표 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해주는데 얘는 지갑 바디에 월렛 헬로 월렛 서버 이렇게 써줄까요? 헬로 월드가 아니라 월렛 서버. 헬로 좀 이상한 거야. 웰컴 투 할까? 웰컴 투 월렛 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리턴 해주는 거로 해봅시다. 그러면 메인 뷰로 루트로 왔을 때는 네가 처리해 이거죠. 얘는 뭐 하냐면 HTML index.html 파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진짜 HTML 파일로 만든 다음에 브라우저 리퀘스트한 브라우저로 보내 이 뜻이죠. 그래서 얘는 얘죠. 아주 간단한 거 그냥 글자 하나만 넣어줄 겁니다. 근데 얘를 등록을 해줘야 되죠. 등록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임포트를 메인 뷰가 있죠.
뷰스에 지금 만든 게 얘죠. 메인 뷰. 메인 뷰. 얘를 임포트 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얘를 등록을 해주는 거죠. 블루프린트 등록은 메인 뷰스에 얘가 갖고 있는 bp 얘죠. 얘를 임포트, 얘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bp.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번 해줘 볼까요? 그러면 잘 되려나? 그런 다음에 원래 서버 실행시키는 거를 한번 넣어줄까요? 어디다가 여기 마이닝 할 때도 잠깐만, 런 마이닝 요게 있었는데 요 안에다 써줄게요. 요 안에 리네임 이게 아니라 요 밑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듭시다. 런 월렛. 우리는 월렛 서버는 이제 8080 포트를 쓰도록 할게요. 몇 번 포트에서 떴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고, 여기에 맨날 그때그때마다 치기 싫은 글자들 있죠. 플라스크 앱은 뭐냐면 여기서 작동할 거니까 얘죠. 얘를 작동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월렛에서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얘가 작동시킬 게 얘죠. 얘. 그래서 이름이 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트라는 명령어가 없어요. WSL인가? 윈도우 서브 시스템 리눅스 요걸로 터미널을 실행시키면 익스포트를 쓸 수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요 익스포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윈도우 쓰시는 분은 그때그때 요 세 줄을 항상 센 명령어죠. 명령어 사용해서 써주시면 되고, 현재 리눅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맨날 말이 꼬이네요. 윈도우 쓰면은 그때그때 3번 다시 치시면 됩니다. 플라스크 디버그는 true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 한번 써볼까요? 에코는 뭐냐면 여기 에코 명령어 한번 해볼게요. 이 밑에 터미널 보세요. 에코 한 다음에 문자열을 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메아리, 에코가 메아리죠.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이거 시작하면 뭐 가상환경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명령어를, 왜냐하면 현재 지금 원래 서버에서 가상환경이 있을 텐데 이 가상환경을 따로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줘서 자체 요 서버에서 서버가 갖고 있는 자체 가상환경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가상환경 실행시키는 명령어가 이거였죠. env 가상환경 이름 bin activate 실행시킨 다음에 플라스크로 런 하는 거죠. 플라스크 런 호스트 이름은 0.0.0.0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8080으로 할게요. 이렇게 작동되게. 자, 원래 서버도 가상환경이 필요하죠. 여기서 쓰는 거는 요 마이닝에서 쓰는 건데 얘를 복사해서 요 밑에다 넣어줄게요. 가상환경으로 쓸 수 있게. 원래 서버가 쓰는, 원래시 쓰는 가상환경.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venv가 필요하니까 페이스트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게 작동되게. 여기 있겠죠. bin에 가면 activate라는 스크립트가 있죠. 이렇게. 지가 다 쉘 스크립트에 똑같아요. 우리가 쓴 거랑. 그래서 이렇게 작동되도록 한번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환경은 옛날 거로 했으니까 디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먼저 봅시다. 얘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얘를 실행시키면 요게 나올 테 요거를 환경 변수, 리눅스가 쓸 환경 변수죠. 요렇게 써주면 플라스크가 작동할 때 이런 변수가 있나 먼저 살펴본 다음에 앱이 아니죠. 원래시죠.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상환경 실행시키고 요렇게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에러가 없어야 될 텐데. 저도 그냥 막 되는 대로 코딩하다 보니까 지금 디렉토리가 cd 원래 서버로 갈게요. 원래 서버. 그래서 요거를 작동시킬 겁니다. 점 찍고 run 원래 서버. 어딘가 에러가 있죠. 에러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러가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에러가 나서 에러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사소한 실수를 몇 개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코딩하면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서 뭐 설명하면서 같이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에러를 읽어보면 되죠. fail to find Flask application 또는 factory in module wallet. 월렛에서 월렛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거를 create 앱을 하면 이 플라스크 객체 있죠. 얘.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크게 해볼까요? 네. 얘를 만들었으면 얘를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리턴을 깜빡 잊고 안 했어요. 그래서 앱 이렇게 하면은 얘가 리턴 되면서 이닛이 끝나면 요 월렛이라는 앱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 월렛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 요 앱이죠. 요 앱. 이닛에서 만든 요 앱. 얘가 실행시켜야 되는데 플라스크 run 명령어를 통해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보면 네, 잘 작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오픈 해보면 not found 에러가 뜨죠. not found 에러는 뭐냐면 404 에러가 뭐냐면 404가 그 요청을 했을 때 뭐 404 에러 이렇게 쳐보면 뭐 아무데나 하나 들어가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로 갈까요? 너무 복잡하다. 요거 웹페이지가 없다는 거죠. 야, 너 앱은 서버는 있어. 서버는 있는데 웹페이지를 나한테 줘야 내가 브라우저가 그걸 해석을 해서 고객님한테 보여주지. 너 뭐냐 너?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에러를 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살펴보니까 메인 뷰에서 리턴을 어딘가에 잘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리턴 잘 했는데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bp라는 객체를 쓰려면 여기 골뱅이를 써줘야 돼. 골뱅이를 써주면 여기 자동으로 새로 고침하죠. 보면은 요 라우트가 이렇게 왔을 때 밑에 있는 걸 실행해 하려면 요 골뱅이가 데코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골뱅이 표시가 있어야 작동을 해요. 골뱅이를 안 써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새로 고침하면 에러 또 다른 에러가 뜨죠. 에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missing user loader or request user request loader refer to 여기를 참고하래요. 제가 로그인 매니저를 임포트 요 크리에이트 할 때 로그인 매니저를 만들어 놨죠. 여기에 보이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왜 만들어 놨었냐면 요것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접속을 했을 때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으로 유도하게, 로그인이 안 되면 회원가입하게. 그러려면 맨 처음에 여기로 쫙 라우트로 들어왔을 때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로그인 매니저를. 근데 이거를 설정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면 요거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라우트를 하나를 별도로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설정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잘랐다가 요 뼈대 구축하는 거는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뷰 파일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다른 뷰를 만들어서 그거를 처리하는 거를 하면은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다음 그 동영상 클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네, 막 이런 거 막 뜨죠. 여기 보면 How it works를 읽어봐 막 뜨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뜨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야, 야, 유저 로더 너 이거 썼잖아. 로그인 매니저에 너 이거를 반드시 콜 해야 돼.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안 만들어 놨죠. 어딘가 뷰에서 컨트롤러에서 어딘가에서는 얘가 로그인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로그인 매니저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클립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